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빵집이 정말 많아졌어요. 인터넷에도 유명한 빵가게나 카페에 대한 인기가 굉장하고요. 정말 유명한 빵집은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기도 하고 그 빵을 사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한다더군요. 예전에는 맛있는 빵이라고 해봤자 크림빵, 단팥빵, 소보루빵이나 딸기잼이 발라진 것 정도였는데 요즘은 다양한 치즈가 들어간 것과 크림에도 커스터드, 생크림, 초콜릿 크림, 멜론 크림 등등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해졌어요. 모양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고요. 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는 일명 빵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별명처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빵이고 제일 자신이 있는 것도 빵 만들기예요.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저는 동네에서 아주 오랫동안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화려한 빵들은 아니지만 먹는 사람들은 만족할 만한 소박하지만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빵이죠. 시골에서 자란 저는 빵이란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집 근처에 빵을 파는 곳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먹을 기회는커녕 구경할 기회도 없었죠. 어머니는 장에서 밭에 기르던 야채와 나무를 가져다 파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혼자 힘으로 일구는 밭의 수확물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으며 장터에서 파는 돈이 어떻게 넉넉히 생활할 정도겠어요. 그저 밥을 굶지 않는 정도, 그 정도가 다였죠. 그때 저는 꿈이랄 것도 딱히 없었어요. 학교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였고 어차피 계속 어머니를 도와 밭일을 하던 것처럼 당연히 제 미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더 큰 꿈 같은 것도 없었죠. 저에게는 서울로 유학을 하러 갔던 삼촌이 있었어요. 깔롱쟁이 삼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은 시골 대신 더 크고 멋지고 화려한 곳에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성인이 되자마자 늘 이야기하던 꿈처럼 서울로 달려갔다네요. 그 후로 얼마 있다가 후회하면서 다시 집으로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악착같이 버텨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자동차 정비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나중에는 정비소까지 차리게 되셨죠. 삼촌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 저를 자식처럼 아꼈어요. 남편이 없는 누나가 안타까워서 더 그랬던 걸지도요. 그래서 종종 서울에서 저를 위한 선물들을 사오고 어머니께 생활비 겸 용돈도 주시곤 하셨는데 중학생쯤 삼촌이 가져온 선물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거죠. 삼촌이 그때 선물로 사오신 건 빵이었어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말이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카스텔라와 촉촉한 빵 사이로 달고 고소한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는 크림빵, 그리고 푹신한 빵 위로 바삭한 겉면이 먹는 재미를 더해주는 소보루 빵이었죠. 삼촌이 빵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온 집안에 풍기는 것 같았어요. 오래되고 투박한 도자기 접시 위에 어머니께서 빵을 담아서 내오셨는데 그 냄새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빵을 맛봤을 때 역시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죠. 부드러움, 달콤함, 고소함, 촉촉함. 정말 신기하게 빵 하나에서 다양한 맛이 났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해준 반찬이나 음식들도 굉장히 맛있었지만 그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맛이었죠. 와, 삼촌, 이게 뭐야? 이건 카스텔라고 소보루, 그리고 크림빵이야. 삼촌이 너 주려고 서울에서도 유명한 빵집에 가서 사온 거야.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런 건 처음 먹어봐. 다음에 또 사올 거야? 그렇게 맛있어? 그래, 그래. 삼촌이 다음번에는 더 많이 사올게.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빵에 대한 매력에 푹 빠졌어요.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삼촌은 그 후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맛있는 빵을 잔뜩 사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빵을 먹는 게 좋았어요.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점점 이런 빵을 매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어느새 빵은 제 꿈이 되었죠. 꿈이 없던 저에게 꿈이 생긴 거죠. 그리고 빵을 어떻게 하면 매일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든 생각이 바로 빵가게 사장님이었어요. 그래, 빵가게를 하면 매일 빵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가게에 늘 빵이 있으니까. 그런데 빵가게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빵가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빵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빵가게를 열 만큼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진학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고등학교가 집에서 너무 멀리 있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말고가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고학력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보다는 적었으니까요. 빵을 배우고 싶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집에서 농사일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처음에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걸 배우게 해줄 여력이 없다고 하셨죠. 넉넉한 집안 형편도 아닌데다가 저 말고 다른 형제들도 있었으니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집에서 돈을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반대하시더라고요. 괜한 꿈꾸지 말고 학교 그만두었으면 집안일이나 도우라고요. 매일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빠듯한 집안에서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철이 없었죠. 그러던 중 근처의 다른 지방에서 빵 공장에서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일도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빵 공장에서 잘 것도 주고 돈도 주니까 제 앞가림은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또 제가 원하던 빵 만드는 것도 배울 수 있을 테니까 일석이조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에 망설이셨어요. 아직 어린 아들을 타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도 걱정이었고, 괜히 빵인지 뭔지를 배운다고 헛바람이 들어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할까봐 걱정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저의 계속된 설득에 어머니는 결국 손을 드셨고, 저는 얼마 뒤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설렘을 가득 안고 빵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지역에서는 꽤 큰 공장이었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장에 출근해 온종일 고된 작업을 반복하면서 밤에는 좁은 기숙사 방에서 겨우 눈을 붙였어요. 심지어 빵 공장이라는 곳은 제가 생각했던 곳과는 거리가 멀었죠.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빵을 매일 보고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저희는 그저 공장의 부속품이었어요. 온종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빵을 만드는 것보다 산더미 같은 밀가루를 들어 나르고 빵을 포장하고 그 박스를 실어 나르고, 지금까지 삼촌이 사다 주던 예쁜 모양과 달콤한 맛의 빵은 모두 꿈 같은 일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집에다가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 악물고 버텼어요. 힘든 공장 일에 이따금 코피도 쏟고요. 공장에서 주는 밥은 영양가라고는 거의 없는 음식들이었죠. 넉넉하지는 않아도 저희 밭에서 직접 기른 무와 배추, 그리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가끔 사오는 재료들로 만들어주던 집밥이 그리웠어요. 공장에서 주던 것처럼 별거 없지만 어머니의 손맛이 담기던, 가족들과 먹던 그 맛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다시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빵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었기에 싫다고 했어요. 네 꿈 포기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네 삼촌이 너를 서울로 보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 네가 그렇게 빵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 삼촌이 자기 일 도와주면서 거기 있는 학원 다니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서울 갈 준비하게 오라고 하는 거니까 네가 그러고 싶으면 공장 그만두고 집으로 와라 일단. 그렇게 저는 힘들었던 몇 달간의 공장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로부터 제가 빵을 배우고 싶어서 공장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은 삼촌은 빵 공장이 어떤 곳인지 알아봤다고 해요.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과 빵을 배우기는커녕 종일 포대를 나르고 빵을 포장하고 나르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곳에서는 배울 게 없다고 판단하셨대요. 그리고 고민한 결과 차라리 빵을 배울 수 있도록 학원에 다니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다만 우리 집에서는 저를 뒷바라지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자신이 대신 해주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야기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그런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안 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삼촌은 그럼 자기 정비소에서 일하는 대신 학원비를 내주겠다고 설득하신 거죠.
마지못해 어머니는 알겠다고 허락하고 저는 얼마 뒤 다시 짐을 싸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시골에서만 자란 저는 서울의 풍경에 놀랐어요. 길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버스에 지하철에 크고 높은 건물들도 많았어요. 입을 벌리고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삼촌 집은 정비소 근처에 작은 아파트였어요. 삼촌은 제가 온다고 방도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해보니까 인제야 삼촌이 지금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됐어요. 혼자 힘으로 타지해 와서 이제는 어엿하게 가게를 차리고 번듯한 집도 있고 말이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했을지 저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나도 원하는 빵가게를 차리려면 삼촌만큼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요. 다음날 삼촌은 미리 알아봐둔 제빵 학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상담받고 등록까지 마쳤어요. 둘러본 학원의 분위기는 빵 공장과는 전혀 딴판이었죠. 다들 진짜로 빵을 반죽하고 만들고 오븐에 넣어서 굽고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제가 배우고 싶던 진짜 빵을 만드는 곳이었죠.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앞으로 배울 것들을 생각하며 벌써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후 아침에는 학원에서 제빵과 제과를 배우고 오후에는 삼촌네 정비소에서 정비 일을 배웠어요. 두 가지 다 제가 전에 해보지 않은 일들이라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꿈이 있으니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했어요. 매일 꿈에 그리던 빵 만드는 법을 마침내 배우게 되니 정말 즐거웠어요. 늘 삼촌이 사다 주던 그 맛있는 빵을 제 손으로 만들면서 행복했죠. 빵이라는 건 그냥 제 삶에 있어서 행복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학원에 다닌 결과 제빵과 제과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어요. 그 사이에 제 정비 실력도 꽤 일치월장했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바로 군입대 했고 전역하고 나니 예전 학원 선생님이 연락하셨더라고요. 학원 선생님의 소개 덕분에 꽤 규모가 있는 베이커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제가 취직한 다음에도 삼촌은 혼자 생활하려면 집도 구해야 하고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 당분간은 자기 집에서 지내며 돈을 모으라고 하셨죠. 덕분에 저는 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받은 월급으로는 독립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사실 삼촌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좋은 학원도 다닐 수 있었고 학원에 다닌 덕분에 자격증 시험도 제대로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취업까지 이어졌고요. 사실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식비, 생활비, 집세 안 들고 월급까지 모을 수 있었던 건 저 혼자라면 이 모든 것들 근처까지도 오기 힘들었겠죠.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직장에 들어가서도 많은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특히 저희 가게 매니저님이 자신도 시골에서 혼자 어렵게 산 경에 이 자리까지 왔다며 저를 엄청나게 잘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매장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을 조금 더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는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어떤 메뉴가 인기 있는지, 어떻게 메뉴 선정을 하면 좋은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재료는 어떻게 구하는지 등등 빵을 만드는 기술부터 매장을 운영하는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해주셨죠. 좋은 조력자와 훌륭한 선생님 덕분에 저는 실력도 경력도 차근차근 쌓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취직한 지 3년여가 되었을 때 삼촌에게도 결혼할 여자분이 생겼어요. 드디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가 생긴 거죠.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되면 신혼에 제가 방해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독립하기로 결정했죠. 물론 삼촌과 외숙모, 그때는 아직 예비 외숙모였지만 아무튼 두 분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밥상에 수저 한 벌 더 놓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어떻게 그래요. 늦은 결혼이라 더욱 행복하셔야 할 신혼에 다 큰 조카가 군 식구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삼촌과 함께 독립할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저는 최대한 제가 모은 돈에서 집을 구하고자 했고 삼촌은 자신이 보태줄 테니 그래도 멀쩡한 곳을 고르라고 하더군요. 결혼 앞두고 돈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그럴 수야 있나요? 그래도 그동안 삼촌 덕분에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가게랑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 빌라 원룸이긴 하지만 깔끔한 곳을 구할 수 있었죠.
덕분에 출퇴근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고, 남는 시간에는 서점에서 베이커리 관련 책도 사다 보고, 유명하다는 빵집도 다니며 다양한 빵들을 먹으면서 자기 개발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동안 삼촌은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나서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어요. 1년 후 외숙모는 임신해서 드디어 삼촌도 아버지가 되었죠. 형과 누나들도 결혼하고 어머니는 결혼한 형네 부부와 함께 살았어요. 저도 휴가를 받을 때마다 고향으로 가족들을 찾았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제 평화로운 일상을 핑크빛으로 뒤흔드는 한 여인도 만났어요. 제가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에 카운터랑 커피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상연하 커플이 유명하진 않았기에 처음에는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혹시 저를 애처럼 보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주변 동료들 덕분에 그 사람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20 후반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꽤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고 매장에서도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야무지게 일하기로 유명했죠. 아내에게 저는 언젠가 제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혹시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 아내의 조언을 얻으려고 했죠. 걱정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아내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사실 원래 자신의 꿈도 언젠가 돈을 모아 카페를 차리는 것이었다며 저는 빵을 팔고 자신은 커피를 팔면 딱 맞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저희는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을 꾸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는 무엇을 팔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포장지는 어떤 것을 쓸지 등등 매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죠. 그리고 몇 년 뒤 어느 날이었어요. 삼촌이 저와 아내를 부르시길래 식사 자리에 나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희 외숙모 고향으로 내려갈까 해. 너희 외숙모 혼자 아이 키우는 게 힘든데 그렇다고 내가 일을 줄이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장모님 댁이랑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한다. 정말요? 그것도 좋네요. 삼촌이 멀리 떠나시는 건 매우 아쉽지만요. 그래서 말인데 정비소를 정리하려고 하니 위치도 괜찮은 곳인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근처에 주택가도 좀 있고 학교도 있으니 혹시 너희가 거기서 빵집을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정비소 자리예요? 그래, 나도 정들은 장소라 정리해버리자니 아쉬움이 남기도 해서 말이다. 너희도 사업하려면 자금이 꽤 필요할 텐데 다 모으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할 거야.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인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너희가 충분히 수입 날 때까지 월세 겸 이자 겸 조금만 받을 테니 나중에 안정화되고 돈 모이면 그때 완전히 너희 가게로 넘겨받는 건 어떠니?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삼촌이 제안한 금액은 저희가 그동안 예상하던 다른 가게들의 3분의 1도 안 되는 세였으니까요. 저희처럼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초보 사업자들한테는 정말 감사한 기회였죠. 저는 우선 삼촌의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가게 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예전 매니저였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일했던 곳인데다가 지금 베이커리 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니 아무렇게나 그만둘 수는 없었죠. 좋은 기회가 와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더니 점장님은 먼저 축하를 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늘 빵가게 사장님이 꿈이었던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후배들 교육도 아주 잘해주었으니 가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꿈을 좇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고요. 기회를 한번 놓치게 되면 언제 또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저와 아내는 삼촌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가 그곳에 빵가게를 차리겠다고요. 삼촌이 월세를 줄여주신 덕분에 저희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오직 가게 인테리어에만 신경 쓸 수 있었어요. 일했던 곳의 점장님께서 잘 아는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해 주신 덕분에 인테리어도 아주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른 가게에서 일한 지 10년 만에 제 빵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오직 빵을 배우겠다고
고등학교 진학도 미루고 그 많은 세월을 고군분투하다가 꿈을 이루게 된 거죠. 마침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너무 기뻤어요.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룬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기까지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삼촌과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해준 빵을 가르쳐준 선생님, 저를 이끌어준 일하던 가게의 매니저님과 동료 직원들, 그리고 이런 저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는지 떠올리며 저 역시 한 가지를 다짐했어요. 가게가 잘 되고 못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내가 도움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고요. 나 역시 혼자 힘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어 많은 도움을 받았듯이, 저에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를 도왔듯이, 그렇게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요. 가게를 오픈하고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의 손을 맞춰 일하다가 저와 아내 둘이서만 꾸려가려니 쉽지 않은 점들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성실하게 밝게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하자 싶었어요. 매장을 열자마자 대박을 터뜨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 사이에 꾸준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빵맛도 좋다고 말이죠. 게다가 젊은 부부가 친절하고 성실하다며 다들 좋아했어요. 빵집 옆에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래서 꼬마 손님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귀여운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빵을 사러 오는 모습은 고르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죠. 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클 모습이 떠올라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든 아이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가게의 빵이 저렴하다고 해도 그 역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집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가끔 어떤 아이들은 빵을 구경만 하고 나가버리거나 혹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제 마음에 걸리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중학교 형이 항상 초등학생 동생과 손을 잡고 가게 앞을 지났는데, 어린 동생은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망울망울한 눈으로 빵들을 넋을 잃고 쳐다보고는 했죠. 형은 그런 동생을 애써 못 본 척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동생의 손을 잡고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오픈 준비를 하며 지나가는 형제에 빵 몇 개를 포장해서 건네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아침에 만든 빵인데, 글쎄 아침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실수로 빵 모양을 잘못 만들고 말았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내가 보고 혼내기 전에 혹시 너희가 가져가면 안 될까? 형, 빵 냄새 엄청 좋아. 우리가 가져가자. 응? 제발. 그래, 나도 부탁할게. 가져가 주렴. 감사합니다. 동생은 마냥 신나했지만 형이라는 아이는 제가 일부러 빵을 줬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가끔 그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는 온갖 이유를 둘러대며 빵을 건네줬죠. 하루는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가게 앞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니? 혹시 오늘도 잘못 만든 빵 있나요? 아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죠. 저는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후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워서 식히고 있던 빵 몇 개를 가져다가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었죠. 아침에 잘못 구워진 빵이 몇 개 되거든. 먹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와도 돼. 그렇게 아이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건지 아침에 가끔 잘못 만들어진 빵이 있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다들 쭈뼛거리며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빵을 받은 아이들은 제가 처음 빵을 먹은 그날처럼 세상 행복한 얼굴로 감사하다며 돌아가고는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잘못 만든 빵이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학생 형제들에게도 계속 빵을 전달해 주었죠.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쯤 그 아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더 이상 아침에 저희 가게 앞을 지나진 않았지만 저는 그 동생에게 형이 먹을 몫의 빵까지 꼭 넉넉하게 주고는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 만들어진 빵은
어느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찾아와 잘못 만든 빵이 있는지를 묻는 아이들이 꽤 늘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누구보다 일찍 나와 아이들이 가져갈 빵을 구웠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공짜로 빵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 뭐 하러 그러냐며 괜한 짓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어려운 형편에 있어 봤고, 다행히 그때의 저에게는 빵을 대신 사줄 수 있는 삼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의 자리를 지키는 꿈도 꿀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에게 어린 날 삼촌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삼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루 배를 골치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여는데 신문 사이에 웬 봉투가 껴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5만 원이었어요. 누군가 잘못 보냈나 싶었지만 봉투 앞에는 저희 가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빵을 먹고 싶지만 바라만 봐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과 함께요. 그러더니 그 후로 매달 1일이면 돈 봉투가 신문 사이에 껴 있었어요. 처음 1년은 5만 원이더니 그 후로 돈의 액수도 조금씩 늘어갔어요. 5만 원에서 7만 원, 10만 원이 되더니 어느새 5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죠. 돈의 행방이 궁금했지만 제가 아무리 일찍 가게에 나와도 늘 신문 사이에는 돈이 껴 있었어요. 누군지 알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이들을 도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었죠. 하다못해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처럼 남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는 게 무척 행복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마치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을 먹이기 위한 팀이 결성된 것 같았어요. 든든했죠. 어느새 제 아들도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가게는 단골 손님도 많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포근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수익금을 벌어주었죠. 삼촌에게 정식으로 가게도 넘겨받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단체 주문 때문에 전날 가게에서 늦게까지 빵을 만들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새벽이더라고요. 집에 가서 샤워라도 하고 나와야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와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키가 큰 젊은 남자였는데 저랑 마주치다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순간 뭐지? 하는 생각이 스쳤는데 그때 남자의 손에 들려있는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제품에 봉투를 안겨주고는 급하게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말릴 새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결국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돈 봉투를 가져다 주던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단체 주문한 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저는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로 찾아갔어요. 원래는 학교가 가까운 곳이라 항상 아내가 배달하러 가곤 했었어요. 저는 오후에 추가로 구워야 할 빵이 있어서 매장을 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가게에 아예 나와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게 문을 닫아둔 채 배달을 가게 된 거죠. 교무실에 빵을 전달해 주는데 저와 아들을 아는 한 선생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빵 잘 먹을게요. 곧 쉬는 시간인데 오신 김에 아드님 얼굴도 보고 가세요. 지금 담임 선생님 과목 수업하고 있으니까 오신 김에 담임 선생님이랑도 인사 나누시면 좋겠네요. 어머님은 지난번 면담 때 오셔서 인사하고 가셨는데 아버님은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보셨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학교에 왔으니 아들한테 잠깐 들러 인사도 하고 담임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교실로 찾아갔죠. 그런데 거기서 상상도 못한 인물을 마주쳤어요. 맞아요. 바로 아침에 돈 봉투를 들고 저희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던 그 남자였죠. 어?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아이들이 수업하는 창문으로 선생님을 보고 소리쳤어요. 아이들도 선생님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놀란 것은 그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한 다음 복도에서 쉬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왕 마주친 김에 제대로 인사라도 하고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어 교실로 들어서자 그분도 멋쩍은 미소로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희는 교실 밖으로 나와서 상담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계속 봉투만 받다가 드디어 얼굴을 뵙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마주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계속 익명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아이들에게 나눌 빵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아닙니다. 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덕분에 더 많은 아이를 먹일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보내주신 돈으로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공부방 간식도 지원할 수 있었고, 저소득층 아이 중 생일인 친구들에게는 케이크도 만들어주게 됐어요. 사실 저희 가게 수익이 엄청난 건 아니라서 저 혼자서라면 그렇게 많은 친구에게 다양하게 도움을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 도움을 주신 덕분입니다. 게다가 저희 아들 담임 선생님이셨더니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 사장님. 뭐라고 불러야 할지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아닙니다. 저도 올해 새로 부임받아서 이 학교에 오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한 일은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선생님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뭔가 언뜻 기억이 날 듯 하면서도 누구인지 한 번에 떠오르지 않았죠. 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중학생 때 초등학교 다니던 동생과 이 앞을 지나 학교에 갔었어요. 사실 우리 집에서 가는 다른 방향도 있었는데 빵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일부러 이 앞을 지나갔었죠. 그때 맡았던 빵 냄새는 지금 아무리 유명한 빵집이나 카페에 가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동생이랑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면서 냄새도 맡고 오늘은 어떤 빵이 나왔나 구경하기도 했어요. 동생은 대놓고 그 앞으로 뚫어져라 보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사춘기인데다가 자존심 때문에 늘 그 빵들을 안 보는 척하면서 그 앞을 지나갔었죠. 선생님이 찬찬히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자 머릿속에 어렴풋이 제가 처음으로 빵을 나눠주었던 형제가 떠올랐어요. 혹시 아침에 잘못 만든 빵이라면서 제가 빵을 드리지 않았었나요? 하하하, 이제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때 그 형제의 형이 바로 저예요. 그제야 안개처럼 어렴풋하던 기억에 얼굴이 떠오르며 선생님의 얼굴과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이었어요. 우리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랑 동생이랑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일하셨는데 생계 지원이랑 시장에서 파는 야채, 과일, 매상으로는 저희 형제가 간식에 들 돈까지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저야 좀 컸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며 허세라도 부릴 수 있었지만 동생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직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과자, 젤리, 빵, 치킨 등등. 동생은 항상 먹고 싶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당장 우리 집 수익으로 월세랑 공과금, 한 달 동안 들어가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했으니까요. 친구들이 빵을 먹는 것을 보고 부러웠는지 꿈에서도 빵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사장님께서 저희 형제에게 빵을 주신 덕분에 라면만 먹던 저희 형제가 새로운 음식에 눈을 뜰 수 있었어요. 간식이라고는 없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동생은 그렇게 소원하던 빵을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예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공부하는 시간은 더 길어졌는데 그나마 할머니가 조금씩 주시는 돈으로는 중고 도서로 문제집 사기도 빠듯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공부한답시고 야자 신청을 하면서 석식을 신청하고 아니면 주변 식당에서 밥을 사 먹거나 할 때 저는 그냥 굶었어요. 그런데 가끔 동생이 빵을 가져오더라고요. 사장님이 제 몫까지 챙겨주셨다며 집에 오면 늘 제 몫의 빵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종일 공부하고 와서 그 빵을 먹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빵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저녁 시간에 꺼내 먹기도 했어요. 주말에 집에서 공부할 때는 사장님이 주신 빵을 냉동실에 넣어두고 동생과 함께 데워 먹기도 했고요. 공부는 체력 싸움이라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면 공부에 집중도 잘 되지 않고 힘이 없으면 책을 펴고 앉아있을 체력도 없거든요. 근데 그 힘든 상황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사장님이 주신 그 빵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합격증을 받자마자 사실은 사장님께 달려가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덕분에 제가 학교도 졸업하고 좋은 대학도 진학할 수 있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했죠. 그런 몇 마디 말보다 더 실질적인 일을 하자고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알바도 많지 않아서 저도 버는 돈을 생활비에 보태느라 전해드릴 수 있는 게 겨우 5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단돈 5만 원이라도 조금씩 제가 받은 것을 갚아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께 도움받았듯이 작은 손길이지만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 후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원, 과외 등등 알바를 시작하며 돈을 더 벌기 시작했고, 덕분에 사장님께 보내드릴 수 있는 돈도 늘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된 후에는 월급에서 더 큰 돈을 보낼 수 있었고요. 제가 사장님께 돈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는 동생 녀석도 자신이 알바한 돈을 보태고 싶다며 보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돈을 보냈던 사람의 정체와 그 이유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라 놀랐어요. 사실 그동안 돈이 좀 여유 있는 사업가나 자식이나 손주가 있어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마음이 쓰이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빵을 나눠주었던 어린아이들이었다니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인물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배고플 아이들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배고플까봐 도움을 주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제가 받았던 도움이 전달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생각하게 했다니, 이런 게 긍정의 효과인 걸까요? 선생님은 다음 수업 준비를 해야 하고 저 역시 가게를 오래 비울 수 없어서 다음에 동생분과 꼭 들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 선생님이 동생과 함께 가게로 등장했죠. 정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생이었던 그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라서 남자다워졌는지 놀라웠어요. 그동안 밀린 이야기도 나누고 아직은 자기가 수입이 좋지 못해 돈을 많이 보태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안은 무슨, 나는 우리 가게 팥빵 만들면서 몇 개 더 만들어서 줬을 뿐인데 그걸 이렇게 기억해주고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줘서 오히려 내가 정말 고맙지. 정말 고마워. 내 빵을 먹고 이렇게 멋지게 잘 자라줘서, 좋은 어른이 되어서 정말 고마워. 그 후 두 사람은 이제 새벽에 몰래 돈 봉투를 가져다 주는 대신 직접 가게에 와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빵도 나눠 먹으며 저에게 직접 봉투를 주었어요. 저도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 더 많은 아이가, 이 두 아이가 그랬듯 따끈한 빵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더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계획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빵을 너무 좋아해서 그저 빵을 매일 먹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세상에는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여러 바이러스가 있지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이런 전염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 바이러스가 퍼졌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한 명 또 한 명씩 누군가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나서다 보면 언젠가 세상이 더 많이 따뜻함으로 물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 역시 더 많은 아이가 따뜻하고 달콤한 빵을 먹으며 미래를 위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에요. 앞으로 제가 빵을 계속 만드는 동안은 아침마다 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잘못 만든 빵을 준비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 빵을 먹은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예쁜 꿈을 꾸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주저없이 용기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도 역시 말이죠. 그리고 이 사연을 들은 분들도 오늘도 내일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